일단 슈퍼 서프라이즈로 보였던 CPI가 7%대로 올랐는데 나스닥이 그만큼 올랐습니다. CPI 분석해봤고요. 또 미국 중간선거를 분석해봤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공습관 투데이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아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네네. 아니면 그 이전 저희가 바로 인사이트에서 예. 배동찬 소장 얘기하면서 신재생 얘기, 2차 전지 얘기를 중국발 수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최근에 아까 원자재 시장에서 리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리튬이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라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뭐 하얀 석유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관련주를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너무 단기적인 급등이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보고 온 거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거 뭐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잘 가려야죠. 자, 일단은 그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리튬을 원래 중국에서는 도자기에다가 그 뭐 나오잖아요. 우리 도굴꾼을 다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진짜인지 하고 딱 훔쳐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 빼돌리고 내가 갖고 온 거는 중국산 짝퉁 도자기고 막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도자기를 되게 빛나게 하는 그 유약에 섞는 걸로 리튬을 많이 썼는데 요즘 중국 도자기 업체들이 아주 그냥 노다지가 났답니다.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려고 쓰던 리튬을 그게 값이 너무 오르니까 도자기에다 유약 바르다가 남은 리튬을 다시 덩어리째 리튬 받아온 데다가 되팔아 팔면 자기네가 받아온 것보다 더 먹는데요. 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리튬을 2차 전지용 리튬으로 쓰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NCM이나 NCMA 3원계, 4원계를 쓰잖아요. 그러면 NCM이면은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 A가 합쳐지면 알루미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화합물에다가 리튬 화합물을 섞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NCM이라는 그 NCM 배터리 되기 전에 약간 태아에 있는 거. 우리 사람으로 치면 태아에 해당되는 게 전구체잖아요. 거기에 전구체에다 리튬 화합물을 섞어야 되는데 문제는 리튬을 그대로 섞을 수가 없고 정제를 해서 탄산 리튬으로 만든 다음에 2차 전지에 쓰기 위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광산을 확보하려면은 법적인 그 저기도 받아야 돼. 인증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거에 비해 전기차는 생산이 너무나 빨리 되고 있고 그래서 모자른 게 일단 첫 번째. 근데 거기다 불을 부은 게 앞으로 2027년까지 일정 비율. 근데 일정 비율이란 거 자체가 웃겨요. 일정 비율이면 뭐 10% 5%야 되는데 일정 비율이 아니에요. 80%. 2027년까지 80%의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광물을 미국하고 FDA 체결이 됐거나 동맹 국가에서 나온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천연 리튬 생산량으로만 보면은 중국은 3위인데 네. 정제된 탄산 리튬으로 보면은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면서 1위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그렇게 중국산 리튬을 막는다고 하니 아까 그 첫 번째 이유에 더해서 리튬 가격이 더 오르는 이유가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쳐져서.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어 심천의 강봉 리튬이라는 회사가 급등을 했었고요. 간펑 리튬이라고 언론사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벤트라던가 알버말, 그 다음에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작은 기업들.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뭐 스탠더드 리튬이라던가 피에드몬트 리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리튬 광산을 확보하는 거는 돈을 따는 면허를 따는 거랑 똑같아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리튬 광산을 운영해 버려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리튬의 지금 어떤 가치는 높아지고 있고 다른 광물들은 2022년 3월 달이 최고점이었고 지금 빠졌다가 오르는데 리튬은 그냥 2022년 3월 달부터 올라 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로 대변되는 큰 대형주의 움직임이 있고 예. 나머지 뭐 미래나노텍, 금양, 그리고 사실은 코리아에스인데 갑작스럽게 아무도 몰랐어요. 어제 갑자기 나는 리튬 회사가 상장된 줄 알았어요. 이름을 리튬으로 바꿨더라고요. 한국이에요? 네, 그렇죠. 한국 회사예요?
한국 기업에서 그렇죠. 리튬 코리아 S3라고 원래 뭘로 떴었냐면은 뭐 이름이? 강남 침수되고 막 저기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해 복구하는데 무슨 케이블이나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수해 복구로 떴었는데 리튬 회사로 바뀌었어요. 상장사 이름이 뭐예요? 리튬이 들어간 회사죠. 하이드로 리튬인가요? 네, 혹시? 맞아요. 그게 코리아 SE였고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갖고 있고 광석에서 캐내는 리튬이 있고 저거 아르헨티나처럼 소금 호수에서 뽑아내는 리튬이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뽑아내는 리튬을 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이 그걸 쓴다는 건데 그럼 이제 아르헨티나니까 중국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껴나갈 수 있다 이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세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리벤트나 알버말의 주가가 중요한 거죠. 리벤트나 알버말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간펑 리튬이랑 알버말이랑 두 개가 쌍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리벤트나 알버말이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간펑 리튬은 조금 꺾이고 있어요. 이게 추세를 반영하는 거죠. 뭐 중국에서 도자기 회사들이 뭐 팔건 말건 어쨌든 중국산 리튬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회사인 CATL이 꺾이죠. 근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르죠. 리튬 회사인 간펑 리튬은 빠지죠. 리벤트 알버말은 오르고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산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가운데 한국산 배터리와 그 다음에 한국산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이 리튬, 미국과 동맹을 맺거나 동맹 국가인 이 나라들의 원료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데칼코마니식으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 리튬 관련주를 한다면 저 리벤트와 알버말의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네. 주식으로 포스코 홀딩스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 이전에도 강조를 했던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리튬 밸류 체인의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만큼 또 요즘 시장에서 좋은 게 네옴시티 관련 주식, 건설 기계 관련 주식입니다.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17일 날 온다고 하니까.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빈살만이 다음 주에 한국 온다는 단독 보도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이 건설주, 기계,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한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네옴시티 관련 주식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추세적인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건 어떨지 신 소장의 의견 듣겠습니다. 근데 일단 개별적인 건설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주 건설주는 지금 10년 동안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네. 20년 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는 순간 10년, 20년 동안 자금 묶인다고. 근데 지금 미국은 말이죠. 지금 어저께 물가 상승이 낮게 나오기 전까지 이 지금 주택 경기도 어렵다는 신호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캐터필러는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 남자애들 어렸을 때부터 거기 놀이터에서 그거 갖고 놀잖아요. CAT. 캐터필러 갖고 놀면서 그거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캐터필러를 투자 안 하더라고요. 캐터필러 주식을 그거랑 함께 사줘야 돼. 로우스와 홈디포 같은 주택용품 회사 주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죠. 뭐 GS건설이라던가 뭐 저기 여러 가지 현대건설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 가장 네옴시티의 수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죠. 원래 사우디라던가 중동에서 수주 이력이 많았던 회사고 그리고 지금 오일머니 지금 WTI를 비롯해서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다 90달러에 지금 육박하거나 브렌트유 같은 90달러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공행진, 뭐 유가가 조금 추세가 꺾였다고 해도 이 80달러 후반대에서 90달러면은 중동에서는 충분한 이 마진이 남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뭐 네옴시티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보면은 카타르 가스전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팅주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네옴시티가 만약에 뭐 그게 모르겠어요. 두바이도 정말 신기루로 했다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탄소 그 도시를 아예 하나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게임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 수혜를 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옴시티 관련주와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하다가 결국은 롯데호텔에 400개의 객실을 예약한 거 확인됐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니까 17일 날 만약에 진짜 온다면 당장 근데 물론 네옴시티와 관련된 수주가 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오면 또 약간 소문에 팔아라라는 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또 우려도 하시거든요. 네, 아까 그 리튬이랑 똑같아요, 지금 사실. 자, 우리 뭐 항상 뭐가 테마 볼 때, 자, 지금도 뭐 이제 지금 확정된 얘기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이 팬데믹 때 솔직히 백신 뭐 만든다는 기업 너무 많았죠. 예. 그거 뭐 그때 솔직히 그거를 막 대놓고 뭐 말하지 못하는 뭐 기업에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기업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뉴스로 다 보도됐죠? 그렇죠?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슈가 불었을 때 우리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그 이슈에 한번 기대어 가지고 재미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그것을 만약에 도덕적이지 못한 경영진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고스란히 물론 주주들 입장에서 그냥 아니 팔고 나오면 단타 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단타 치고 나오면 누군가에게는 그건 판단 얘기인데 누군가는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왜냐면 그게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신기루가 아니라 그 실체가 없이 테마로 끌어올린 게 신기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잘 가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그냥 그렇게 얹어가지고 우리도 봐봐요. 백신 솔직히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못 나올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막 수백 개가 걸쳐 있을 텐데 거기서 잘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얹혀가지고 어떤 테마만 단순 테마만 형성해서 또 주가를 한번 띄웠다가 차익 실현하고 나가려는 어떤 시도에 휘말려가지고 만약 못 나오면은 빨리 못 나오면은 피해가 커진다. 네. 근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저런 초대형주는 그럴 일은 적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선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네. 네. 사장님 혹시 부족한 말씀 못하신 거 없으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120개월 선을 돌파한 게 2013년 이후에 거의 10년 만입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접근하는 거지. 건설업종에서 저런 아주 기술적으로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질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도 20년 선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계일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까지 꽤 폭이 있기 때문에 주당 15,000원 정도.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